한 왕조가 망할 즈음 환관과 요승이 설치기 마련인데 러시아의 라스푸틴처럼 고려를 뒤흔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신돈입니다. 현대에는 개혁가란 평가도 적지 않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확실히 그의 집권과 등장은 한국사, 아니 세계사적으로도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고려말 난세에 등장한 요승인지 개혁가인지 알 수 없는 신돈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신돈의 본명은 편조로 옥천사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생부는 영산실씨로 옥천사 부근에 본관인 영산이 멀지 않은 것을 보면 내력은 거의 사실인 듯합니다. 왕실의 친척 김원명을 통해 왕을 아련하게 되고 왕은 꿈에서 자기를 자객에게 구해준 승려라고 하며 반가워했다 합니다. 왕과 신돈은 공민왕 8년인 1358년을 전후에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승겸, 정세훈 등이 앞으로 나라를 망칠 중이라 운운하며 그를 제거하려 들자 왕은 일시적으로 그를 멀리했다가 정세훈이 암살당한 뒤인 1364년에 다시 불러들여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완전히 좌절한 왕은 그를 사부로 삼더니 얼마 뒤인 1365년 그에게 사실상의 섭정을 부탁합니다. 왕은 뒷배가 없고 기반이 없는 그가 권문세족이나 사대부들과 달리 강력하게 개혁을 펼칠 수 있다 여겼고 무신들의 힘이 강해진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여긴 겁니다. 편조는 거듭 거절하다 끈질긴 설득 끝에 전하께선 참소하는 말을 잘 듣는다 카더라 하며 왕의 신임을 떠보고 왕은 맹세문을 쓰며 신변보장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편조는 왕의 요청을 받아 신돈이란 속명을 받고 이어 관직에 제수되는데 그 명칭이 다음과 같습니다. 영도첨의사사, 판중방 감찰사사, 취산부엉군, 제주승록사사 겸 판서운관사 라는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주는데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전권을 위임받고 최영, 이구수 등 본인에게 위협이 될 반대파 무장들을 숙청하며 개혁을 주도합니다. 권문세족의 반발을 의식해 형인 정치도감을 설치, 억울한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주며 간을 보다가 이를 발전시켜 1366년 5월에 전민변정도감으로 개편, 토지 및 노비 문제에 대한 송사를 처리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또한 공자를 만세지표, 만세의 스승이라 칭하며 성균관을 준수하고 기존의 문생 좌주관계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끊기 위해 과거제를 기억하고 신진사대부들을 대거 등용합니다. 전민변정도감은 과전법 같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었으며 토지와 노비의 재판에 머물렀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조차도 적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했다 풀려난 백성들과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은 백성들은 신돈을 성인이라 부르며 칭송하지만 문제는 그 못지않게 불만을 가진 자들도 많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의 비정상적인 집권은 곧 수많은 부작용을 만듭니다. 김보, 임군보, 이춘부, 기현 등 왕의 측근 혹은 신돈 추종자들로 구성된 정권의 실세들은 능력도 평범하고 개혁과는 화성만큼 먼 인간들이었고 심지어 김보나 임군보는 신돈에게 픽업된 걸 쪽팔리게 여기며 신돈을 왕 앞에서 디스합니다. 그나마 협조적인 능력자로 유탁과 이인임이 있었으나 유탁은 왕에게 찍히고 이인임과 더불어 권문세족 출신이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신돈의 의전과 호의를 임금처럼 하고 신돈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니 이존호 등은 정상적인 군신관계와 질서가 무너졌다며 이를 비판하니 신돈도 당대 유학자 이재현과 그 파벌을 밀어내고 사대부들이 존경하는 공신 유숙을 척살, 저들과 완전히 척을 집니다. 이런 적대 세력이 결집해 1367년 10월 그리고 1368년 10월에 두 차례에 걸친 신돈 암살 미수가 터지고 신돈은 무자비하게 적대 세력을 숙청하지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직 공민왕만이 자신의 권력 기반이며 보호자라 철감하고 왕에게 더욱 의지하며 환심을 사려 하니 후사를 얻도록 법회를 지원하고 반야를 소개해준 것도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구책을 구사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의 운명을 재촉합니다. 왕은 신돈이 7채의 집을 개경에 짓고 여자를 만나 자식까지 낳았다는 소문에다 왕 자신이 키워준 권세가 커지자 경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 신돈이 오도 사심관에 임명해달라 하자 왕은 황당해하며 거절합니다. 사심관은 특정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 출신을 관리자로 임명하는 제도로 중앙정부 장악이 힘들어 지방을 장악하려 한 시도로 추측되지만 이는 본인의 개혁에 역행하는 시도였고 왕의 신돈에 대한 의혹만 키웁니다. 또한 천도론을 들어 수도 이전을 건의하지만 이 또한 실패로 끝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쌓이며 왕과 신돈의 사이에 균열이 일기 시작하고 노국공주 영전 문제로 둘 사이는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신돈도 영전공사에 반대했으나 왕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얘기가 고려사에 전해지는데, 공민왕 17년 영전공사 중지를 건의한 재상 유탁에게 대노한 왕이 유탁을 처형하란 교서를 쓰라고 이색에게 강요하자 반발한 이색이 영도참이 신돈도 공사가 부당함을 잘 안다며 왕에게 질러버리고 신돈은 부랴부랴 왕에게 변명해 넘어가 버렸지만 결국 여론에 밀린 신돈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자 더욱 왕에게 찍히고 맙니다. 중국에서 득세한 명나라는 공민왕의 친불 정책과 승려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고 신돈의 입지는 그로 인해 더욱 좁아집니다. 결국 왕은 1370년 10월 친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1371년 갑자기 신돈을 반역죄로 체포해 얼마 뒤 수원에서 처형해버립니다. 신돈은 많은 개혁을 추진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권은 역량과 정통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왕에게 부합하다 자신도 어느덧 타락해버립니다. 개혁을 위한 세력 확보 실패와 그로 인한 불안정한 기반은 과전법 같은 근본적 개혁에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고려의 마지막 개혁 시도였고 결국 실패로 끝난 뒤 결국 고려의 멸망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고려 말에 풍운하였던 신돈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최영과 정몽주의 전기문을 보면 꼭 등장하는 악당이 있었으니 바로 이인임입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그는 그저 찌질한 악당이 지인하지 않았으나 그는 결코 그런 1차원적인 캐릭터가 아닙니다. 장장 14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던 것과 그 최영이 그 세월 동안 그를 건드리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인임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집안은 성주의 호장 가문에서 시작해 5대조 이장경 때부터 고려정계에 등장했습니다. 그 뒤 수많은 과거급제자를 배출했으며 이인임 6형제 중 3명은 과거급제자고 맏형 이인복은 원나라 과거에도 급제한 수제였으며 명제상입니다. 그는 비록 음서로 출사했으나 문무양면에서 두드러진 재능을 보입니다. 종육품 전객시승으로 시작해 의전에 능하고 손님의 성향을 능숙히 파악해 큰 문제없이 일을 처리했으며 공민왕 5년 강릉도 존무사직책을 맡아 동국면 지배층의 내분을 조장해 큰 피해 없게 쌍성총관부를 접수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 물론 이성계 부자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 뒤 홍건적의 난때 공을 세우고 공민왕 12년 덕흥군이 쳐들어올 때 진압군과 공민왕 간의 의견을 조율해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신돈 집권 때는 전민변정도감의 재판관을 맡아 억울한 송사를 적절히 처리했고 그 밖에 개혁정책의 행정을 맡아 이춘부와 더불어 좌우 시중이 되어 정권의 핵심까지 오릅니다. 1370년엔 명목상이라 해도 사령관을 맡아 노동정벌을 수행하니
이쯤 되면 문무양 쪽에서 상당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은 변신이었습니다. 그는 신돈 집권기 좌시중으로 얼핏 신돈 정권의 요인이었고 개혁에 착수했으나 공민왕의 칼날을 피하는 건 물론 오히려 공백을 틈타 실세로 부상합니다. 의심 많은 공민왕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묘할 지경입니다. 그의 변신을 고양이에 빗댈 만큼 그는 능수능란했습니다. 신돈 집권기 기간의 개혁 정책을 사무적으로 처리했을 뿐이며 신돈 집권기 숙청위기에 처한 이색 등을 구제하는 등 고려 상층부와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수능란함으로 그는 살아남았고 신돈 집권기에 제거된 다른 신료들의 공백을 채워 왕자의 후견인으로까지 격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공민왕의 시해를 계기로 또 다른 형태의 부정적인 변신을 꾀합니다. 1374년 공민왕이 시해당하자 이인임은 기민하게 움직여 시해범을 체포하고 명덕태후를 설득해 우왕을 옹립합니다. 이인임에 대한 신진사대부들의 반응은 과거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대중국 외교를 통해 이인임과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시해당하면 재상이 처벌받는다. 누군가 이인임에게 그리 말하자 겁을 집어먹고 명나라의 질책을 피하고자 북원과 국교를 트게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가 베이징에서 밀려났지만 만리장성 이북과 만주에 영향력이 남았고 명예 홍무제는 의심 많고 까칠해 고려에게 온갖 요구를 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거기다 대명외교를 주도한 공민왕의 시해로 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비를 걸 게 분명하기에 결국 양다리를 걸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의 반발이 터지자 이인임은 최영과 합세해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합니다. 그 결과로 공민왕 때 양성된 신진사대부들 상당수가 화를 당하거나 유백길에 오르니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의 신진 세력들이 사라지며 원문세족들이 기세를 떨치고 그 정점엔 이인임이 있었습니다. 우왕 3년, 지윤 등이 우왕의 유모 장씨와 짜고 이인임을 노렸으나 최영을 내세워 이들을 제압하고 우왕 5년에는 유령무장인 양배경까지 제거해 이인임 천하를 굳건히 합니다. 우왕은 이런 현실에 좌절하고 두려워해 이인임을 상부로 모시며 그의 집안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고 정치를 잊은 채 향락에 빠집니다. 이인임을 정점으로 한 권신들은 전국의 종들을 보내 땅을 수탈하고 폭력을 자행합니다. 이인임은 방탕한 왕에게 가끔 잔소리를 해 나라 걱정하는 척하고 유배된 정몽주 등 일부 신진사대부들을 복직시켜 마치 공정하고 유연한 정치가인 양 행세하지만 스스로도 뇌물을 받고 권신들의 전행과 특권을 보장하며 그들의 대변인이자 수장으로 14년간 고려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럼 충신 최영은 왜 모른 척하며 협력을 했는가? 바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혁 세력인 사대부를 불신해 자기 스스로 때려 부쉈고 이인임 제거 뒤 정치적 공백을 메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최영이 집권한 뒤 얼마 안가 몰락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년이 흘러 이런 이인임이 늙고 병들며 측근 임견미, 여몽방 등이 귀족 조반의 땅까지 뺏는 선 넘는 짓을 하자 그는 마침내 칼을 뽑습니다. 1388년 정월 개경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바라던 바였으니 오랜 세월 이인임의 우산 밑에 있던 임견미, 여몽방 등 전행을 일삼던 무리들이 최영, 이성계의 쿠데타로 모두 숙청당하고 이들의 수장인 이인임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는 최영의 청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져 경산부로 쫓겨나 동년 6월 유화도 해군으로 뒤집어진 혼란한 정국이 한창일 때 세상을 뜨게 됩니다. 위인에 대한 평가는 어떤 인간이냐보다 어떤 일을 했느냐에 달렸는데 그의 집권기간에 획기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인임은 대세에 적절히 순응하며 유지하는 데 능했기에 구체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으나 그 당시 시대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변신에 능한 이는 흐름을 잘 탈 뿐이고 변화를 갈망하는 자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법입니다. 바로 그랬기에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연 영웅들에게 간신이며 기회주의자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시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었던 이님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